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스턴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매년 전 세계 1000억 개 이상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3개. 작년부터 베트남에 밀려 2위이지만 역시나 우리나라 국민은 일주일에 1개 이상은 꼭 먹을 정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라면 먹방 콘텐츠만 셀 수도 없게 많고 인기도 많죠. 이 덕에 K라면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만화, 드라마, 예능 가리지 않고 라면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 먹어주면 뚝딱인 자극적인 라면. 라면이 맛있어서 하루 세 끼를 라면만 먹는다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라면. 라면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현재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가장 큰 기업인 니신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게 핵도 맞고 전쟁에 져서 폐허가 된 상황이었죠. 그 덕에 국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량난을 없애기 위해 안도 모모후쿠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아내가 튀김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 모모후쿠는 생각했습니다. 면을 튀겨서 수분 함량을 줄여 오래 보관 가능하도록 하고 물에 끓이면 금방 풀어져 식사가 가능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 라면인 아지츠케면이 탄생합니다. 당시 라면은 별첨 스프가 없고 면에 양념이 배어있어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라면이 처음 출시됐을까요? 여기에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나라 전체가 황폐하고 식량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전중윤이라는 사람이 남대문 시장을 지나치다 사람들이 엄청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5원짜리 꿀꿀이죽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꿀꿀이죽은 미군들이 먹고 버린 고기 뼈다귀와 닭다리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이 죽에는 담배꽁초나 깨진 단추가 나오기도 하는 먹기 역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꿀꿀이죽을 먹고 전중윤 씨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보험 사업을 해야 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던 전중윤 씨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며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때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도 라면을 보급할 수 있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전중윤은 그의 포부를 어필하며 정부의 5만 달러를 빌려 일본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라면 회사들은 쉽게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않았고 전중윤은 번번이 라면 제조 기술 수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때 요조식품의 사장 오쿠이를 만나게 됩니다. 오쿠이에게 한국의 꿀꿀이죽을 이야기하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감동받은 오쿠이는 흔쾌히 라면 기술을 전수해주고 전중윤에게 라면 제조 기계를 싼 값에 팔았습니다. 전중윤 사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기술을 배워와서 라면 개발을 시작한 전중윤 사장. 드디어 1963년 9월 15일 한국 최초의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이 라면이 바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입니다. 최초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 담배가 25원이고 찌개 백반이 30원 하던 시절에 라면 가격 자체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시 당시에는 라면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라면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인데요. 라면의 면자를 옷소재인 면으로 잘못 생각하고 튀긴 면이 딱딱하여 플라스틱으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하죠. 무슨 폭탄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의 반응이 차갑던 때에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혼분식이란 식사에 쌀 말고 밀가루를 좀 먹자는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의 주식은 쌀이었죠. 근데 이 쌀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대비붐으로 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나 쌀 생산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쌀 소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쌀 대신 국수나 수제비를 먹도록 하고 설렁탕이나 국밥을 시키면 국수가 말아져 나오는 풍습도 이 운동에서 유래된 거죠. 당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게 바로 라면이죠.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과 함께 삼양라면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라면의 쌀 대체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1963년도 3,880석에서 76년도에 145만 석을 초과했죠. 라면이 제2의 쌀로 불리기 시작한 셈이죠. 라면이 출시되고 1970년대를 지나면서 라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소고기 베이스의 국물 맛을 강조하며 출시된 농심라면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를 내보이며 폭발적인 판매를 일으켰습니다. 닭고기 베이스였던 초기 삼양라면보다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았다고 하죠. 1980년대에는 가히 라면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농심의 황금기라고 해야 할까요? 1982년 농심에서 출시한 육회
육개장 사발면을 시작으로 용기에 직접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이 라면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국민들이 라면에 홀렸습니다. 그리고 86년 농심의 회심자 한국일의 매울신 신라면이 나오면서 전에 없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신라면은 엄청난 히트를 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91년부터는 신라면의 판매 1위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이 업계 1위를 달성하고 날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삼양에는 큰 악재가 다가옵니다. 바로 무지파동이라는 사건인데요. 무지한 일부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여 수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3일 일부 업체가 공업용 우지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청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업 대표와 실무자들이 검찰에 급하게 소환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언론 전체를 뒤덮어 뜨겁게 달구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떠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식용이 아닌 공업용?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거부감이 바로 생겨버리죠. 우리나라 국민은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식품기업에게는 이런 찌라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손실인 겁니다. 라면의 원조이자 업계 1위를 달렸던 삼양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며 시장 점유율 15%까지 추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검찰이 사전 초기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업용 우지라는 용어를 발표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죠. 삼양식품이 우지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우지 자체는 여러 검증을 통해 식품 원료로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양은 항소 끝에 7년 9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만 수천억 대, 삼양으로서는 엄청 억울한 일이죠. 사건이 한창일 때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했답니다. 4분의 1이나 되는 1000명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전종현 회장은 당시 사업적 손실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잃는 것이 더 마음 아팠다고 회고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 이후로 국내 라면은 함유로 튀기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옛날 라면이 지금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소기름에 튀겨 더 감칠맛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일본은 현재까지도 우지를 이용해 라면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후 팔도, 오뚜기 등 라면 제조회사도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며 라면은 국민식품으로 강하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21세기에 와서는 특이한 라면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하얀색 국물 라면이 대세였는데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꼬꼬면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팔도에서 꼬꼬면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꼬꼬면은 당시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였죠. 이후 삼양의 나가사키 짬뽕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인기의 파도에 동참했죠. 2012년 우지파동 이후 농심과 오뚜기에 치여 고난을 겪던 삼양이 드디어 대박 라면을 출시합니다. 라면이 무슨 21세기 10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네,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2014년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달성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배달 음식의 맵기 조절에 매운 기준이 불닭볶음면이 될 정도로 국민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죠. 외국인들의 불닭볶음면 먹기 도전 영상이 SNS에 떠돌며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는데요. 현재 불닭볶음면은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순두부 열라면, 라면 종류 섞어 먹기 등등 라면을 이용한 특이한 레시피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라면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불닭볶음면에 짜파게티를 섞어서 끓여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라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에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아주 해롭다는 인식인데요. 실제로 라면의 영양 균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면 한 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 1일 기준치에 25, 20, 30%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방이 포화지방이라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요. 또한 나트륨 함량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한국인이 주로 먹는 찜, 찌개, 탕, 국물 등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나트륨이 걱정이신 분들은 라면 국물만 안 마셔도 나트륨 섭취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밥은 안 말아먹는 또한 라면이 방부제 덩어리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한국 라면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면을 튀기면 수분이 5% 정도로 적어져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충분히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SG 함량이 높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내수용 라면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MSG가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하게 퍼져 제조사들이 MSG를 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이 2006년 12월부터 라면에 MSG를 뺀 데 이어 농심과 오뚜기도 2007년 2월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MSG를 넣지 않고 다양한 이름의 조미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미료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은 더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라면 맛이 옛날보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이유가 라면에 MSG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2의 쌀이라고 불리는 라면, 앞으로도 더 신기한 라면, 더 맛있는 라면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